자,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화물사업부, 정말 알짜배기 사업이었죠. 이걸 매각했습니다. 다들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웬걸요. 시장에 공개된 실적 보고서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. 오늘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마이너스 1,757억 원. 이게 뭐냐면요. 아시아나항공의 2025년 3분기 단 3개월 동안의 영업 손실이에요. 불과 1년 전만 해도 흑자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로 돌아선 거죠. 이건 뭐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을 한참 아득히 밑도는 그야말로 어닝 쇼크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니, 돈 잘 벌던 화물 사업부를 팔았는데 왜 손실은 오히려 더 커진 걸까요? 정말 미스터리 같죠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매각 이후에 대체 어떤 후폭풍이 몰아쳤는지 시장을 그야말로 멘붕에 빠뜨린 그 실적표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보시는 표가 지금 상황을 딱 요약해 주는데요. 3분기 매출이 1조 4,600억 원 정도.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%나 줄었습니다. 화물 사업이 통째로 사라졌으니까 매출 감소에 어느 정도 예상했죠.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. 무려 1,757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적자로 돌아섰다는 게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준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매출이 줄어드는 건 예고된 일이었어요. 하지만 이익이 아예 무너져 내린 건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시나리오였다는 거죠. 대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깨워진 걸까요? 자, 두 번째 파트, 비용의 역설입니다. 바로 여기서 아시아나항공이 직면한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. 정말 기이한 현상인데요. 매출은 폭삭 주저앉았는데 비용은 거의 그대로인 거죠.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. 한번 보세요. 매출이 22%나 허공으로 날아가는 동안 전체 비용은 고작 6%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. 아니, 이게 말이 되나요?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유료비를 빼고 나면 대부분의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.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들어오는 돈은 확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왜 그대로냐? 돈은 다 어디로 새나간 걸까요? 왜 비용은 줄어들기는커녕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을까요? 마치 딱풀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비용들의 정체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 첫째, 평균 급여가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요. 둘째, 안전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깐깐해지면서 비행기 정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잘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거죠. 항공산업이라는 게 원래 이런 비용들을 단기간에 확 줄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물론 다행인 점도 있긴 했어요. 국제 유가가 좀 내려가면서 기름값, 그러니까 유류비가 22%나 줄었거든요. 하지만 다른 비용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이 기세를 막기에는 택도 없었던 거죠. 결국 덩치는 그대로인데 근육은 다 빠져버린 아주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만 남게 된 겁니다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주요 노선에 닥친 난기류, 그러니까 내부적인 비용 문제도 심각한데 밖에서도, 그러니까 주력 사업인 여객 시장에서도 지금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. 국제선 여객 운임이 1년 전보다 8% 떨어졌습니다. 이게 그냥 비행기표가 좀 싸졌네?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. 승객 한 명 한 명 태울 때마다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. 경쟁은 더 심해지는데 수익성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죠. 그럼 아시아나항공은 주로 어디서 돈을 버는지 노선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볼까요?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주 노선이 28%로 그냥 압도적입니다. 사실상 이 회사의 실적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돈줄,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미주 노선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18%나 뚝 떨어졌습니다.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. 가장 믿었던 기동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. 아니, 왜 미주 노선이 이렇게 약해졌을까요? 이유는 좀 복합적인데요.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 직항 노선을 늘리면서 예전처럼 한국을 거쳐서 가던 환승 손님이 줄었고요.
또 해외 항공사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경기 탓인지 국내 기업들 출장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정말 설상가상인 상황이 된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, 투자자 체크리스트입니다.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의 항로를 예측하려면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할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현명한 관찰자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? 바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합니다. 첫째,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제선 운임은 과연 언제쯤 바닥을 찍을 것인가? 둘째, 이 고질적인 비용 구조를 과연 성공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? 셋째, 대한항공과의 통합 절차는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?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. 핵심 수익원이 미주 노선의 실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? 이 질문들의 답에 아시아나항공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줄어드는 매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줄어들기를 거부하는 비용 구조다. 이것이야말로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냉정한 교훈입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본 컨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